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5.18과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 이 5.18 문제를 제기할 때 조금 탐탁하지 못한 섬찟한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고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또 금단의 열매를 따는 것 같은, 이 밖에 비밀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5.18 문제는 성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것은 계속 개성해야 하고 나쁜 것은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5.18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자유한국당 공청회가 2월 8일 날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의해서 그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 3명이 주최 또는 개최한 그런 공청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에서 나온 패널과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당에서 연 공청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다른 일방에 의해서 폄하되고 또한 모진 말을 들어야 할 정도인지 저는 조금 의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5.18의 북한군 개입 여부, 그리고 유공자 명단 공개. 실제 이 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첨예해하고 있습니다. 39년간 계속 쌍방간 서로 주장과 그리고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시기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2월 27일은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개입된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와 그리고 최고위원회 출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두 의원을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당의 대표고 그리고 어떤 당의 소속 의원인데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좀 파문이 있었다. 그러면 같은 당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프로텍트하고 막아줘야 하는 것이 공통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수상스럽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 국가기관 조사를 통해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서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특정 의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역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셀프 일종의 자기 스스로 징계위원회 해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팍하면서도 조금 기만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 공당의 대표가 자기 당의 소중한 자원, 특히 당대표의 출마를 결정한 한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회 출마한 또 다른 의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의원들을 윤리위원회, 당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윤리위원회 회부돼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에 2월 27일에 나갈 당대표 출마에 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당으로서도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일종의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만일 제가 당대표다. 그러면 다른 당에서, 특히 민주당 또 다른 야 3당에서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부하내동이 돼서 당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또한 징계를 가할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와섭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마구마구 공격을 합니다. 이런 갈등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친박, 비박, 번박 이런 등등 여러 사항들이 이어지면서 자기 계열이 아니면 공격을 하고 자기 계열이면 또한 맞고 이런 것이 공당의 속셈입니까?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39년간 조사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여러 차례 공격과 그리고 방어 이런 것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북한군이 개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리고 지금 5.18 유공자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5.18 상황에서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그러면 왜 개입됐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고 만일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특히 유공자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여기 유공자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취직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유공자 가족들에게 이게 가산점이 붙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사항 이것은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여가해서 수렴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9명의 5.18 조사위원 선정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3명 가운데 2명이 문재인에 의해서 킬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권태욱, 이동욱 위원입니다. 한 사람은 육군 장성 출신이고 한 사람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을 문재인이 임명해서 빼버렸습니다. 통보한 자유한국당에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명의 의원 가운데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야당에서 4명 그리고 여당에서 4명 모두 9명이 추천을 해서 5.18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처가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어느 정도
과격한 그런 용어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 많은 박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을 말하는 분입니다. 공청에서 조금 심한 말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파고들고 완전 5.18이 무슨 성령인 것처럼 방어를 하고 막고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균형 강을 이뤘던 종편들,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얼마나 편파 보도가 심했습니까? 그리고 왜곡, 오보 이런 보도가 심한 가운데서 어느 정도 조금 방향성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종편들마저도 2월 12일 논조를 보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망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친 사람이 하는 것이 망언이지 않습니까? 일국의 국회의원,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것. 5.18 유공자 명단 좀 알아보자. 이런 내용 등등이 그렇게 망언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동이 돼서 다른 야 3당까지도 가세해서 지금 새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 출당하라는 그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출당,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5.18 문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의심이 가면 이야기하고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새 의원을 굉장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죽일 사람, 마치 없어져야 할 사람, 아웃사이더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마녀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말을 못하게 그냥 족쇄를 세우고 이런 것은 자유민주 국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공영노조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불행한 현대사인 5.18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을 정도이고 문재인 또 헬기 기총소사설 등에 대해서 재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다. 그만큼 아직도 의문도 많고 그래서 조사할 것도 많다는 그런 소리다. 그래서 한 언론 노조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파해체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공청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조금 심한 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아줘야 할 한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자당 의원을 그렇게 핍박하고 윤리위원회 회부시키고 특히 당대표 출마에 나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 이거 무슨 서로서로 편을 가르고 짜고 치는 마치 고스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5.18의 순간 정신은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 가까운 친척도 5.18 유공자가 있습니다. 5.18 유공자의 그런 귀중한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이비, 곁다리 이런 사람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18 유공자의 명단 공개가 굉장히 시급하고 국민의 갈라진 여론을 수렴,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조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때 북한군 개입 문제, 이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아주 빨리빨리 전개됐던 그런 모습들 중에서 군인들 솜씨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암암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흘러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국가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연히 불협화음 없이 서로서로 조용히 스무드하게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정확한 그런 사실을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국민의 갈라진 이런 모습들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5.18은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만일 이것이 좋은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고, 그리고 조금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더욱 좋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그런 귀중한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핏대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당에서 제명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김진태 그리고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자신이 이후에 잘못했다고 하면 사과를 하고 정중하게 용서를 빌면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5.18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